네, 안녕하십니까. 상위 1%가 되고 싶은 1% 개미 일개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가장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매매 리뷰할 때 자주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은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매매 리뷰할 때 자주 말씀드리죠. 이 부분은 지지와 저항이 어떻다. 이 부분은 지지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매매를 좀 한번 해봤다. 이 부분은 저항에 부딪힐 것 같아서 제가 분할로 좀 수익 실현을 해봤다. 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식을 하다 보면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은 주가가 어느 구간이 되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거나 또 끝없이 하락하면서 상실감만 주던 주가가 어떤 가격대에 이르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주기도 하는데 도대체 왜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건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정해진 룰은 없고 100% 무조건 똑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모든 주식이 뭐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다만 경험상 이렇더라 하는 거니까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왜 생겨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변화가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이듯이 참여자들의 암묵적인 약속처럼 많은 매수와 매도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매수나 매도는 어느 시점에 일어날까요? 음, 일정 구간 상승을 해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목적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 매수 후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서 더 이상 손실이 감당이 안 돼서 손절의 목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익이던 손실이던 간에 국내나 국외의 경제적인 이슈 또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 주식이 더 오를 수도 있겠구나 혹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매수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들의 상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액면 분할, 액면 병합,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곧 지지는 하락하지 않을 만큼 수요가 강한 가격대, 즉 매수 심리가 강해져서 적극적인 매수가 많아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저항은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는 구간, 즉 매도하려는 심리가 강해져서 매도가 많아지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유추해서 조합을 해보면은 매수세가 많아서 지지선을 지지하면 기대감에 추가 매수가 유입되기도 하고 또 기존 주주들의 홀딩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지지선을 지지를 받지 못해 이탈을 해버리면은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매도세가 많아서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기존 주주들은 실망을 할 테고 그런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할 수 있고 반대로 저항선을 뚫고 돌파를 하면 기대감에 추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겠죠. 그러면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지지선을 이탈하면 그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고 저항선을 돌파하면 그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지지선이고 어디가 저항선인지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희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00% 정확한 게 아니라 유추나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네 가지 예로 들어봤는데 이평선을 활용하고 정고점, 전저점, 그리고 시가, 종가 이렇게 막 써놨는데 이평선을 활용하는 경우는 뭐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장기로 보면 120일선, 240일선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이평선들을 기준 삼고 대응을 하거나 뭐 흔히 뭐 52주 신고가, 뭐 신저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전 고점이나 전 저점 등을 이용해서 매매에 활용할 수 있겠고요. 또 캔들, 뭐 일봉, 주봉, 월봉, 분봉 뭐 있겠죠. 캔들의 시가와 종가를 기준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그 가격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5만 전자, 7만 전자 또는 20만 닉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5만 2천 전자, 뭐 7만 8천 전자, 뭐 19만 4천 닉스라고 하진 않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19,200원대라는 가격대에 물량이 제일 많이 쌓여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1,510주가 여기 이제 19,200원에 쌓여있는데 그 밑에 뭐 4,000, 1,768, 뭐 2,200이 쭉 있는데 유독 이 19,200원에 많은 물량이 쌓여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가격을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데 그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차트를 보면 어디가 지지인지 어디가 저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지와 저항을 설정을 해야겠죠.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래 저점 부근이 지지선, 이 위에 이런 고점 부근이 저항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지선을 기준으로 잡고 분할로 매수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탈을 하게 되면 과감히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항선을 기준으로 잡고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일부 물량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홀딩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아주 쉽지 않나요, 여러분?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저항선에서 매도하고 이렇게 반복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지지선 올라갈 때 여기서 이런 부분 사셨다면 저항선에서 매도하고 떨어질 때 또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또 올라갈 때 저항선에서 매도하고 또 떨어질 때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고점을 찍고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던 주가가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는 것은 이전에 물려있던 매물들을 강력하게 소화하고 뚫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많은 돈이 들어왔다. 고로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돌파봉이면은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겠죠. 이제 제가 매매했던 종목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평선, 정고점, 전저점, 그리고 이제 시가, 종가, 뭐 그런 매매 방법이,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매매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매매에 활용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있죠. 저도 이 종목을 좀 거래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좀 시세가 나오기 전에 다 매매를 하고 중간에 뭐 좀 팔고 나오고 했는데 손해도 많이 보긴 봤습니다만은 좀 더 버텼으면 좀 괜찮은 시세를 주면 상승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를 참지 못하고 다 매도를 하고 지금은 이제 아직 들고 있는 주식은 없는데 이 유한양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을 예로 들어보면은 제가 이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 2023년 7월 정도 돼요. 그리고 2024년 7월이니 거의 1년 정도를 이런 박스권에서 계속 저항을 부딪히고 저항을 부딪히고 저항을 부딪히고 하던 주식이 이 부분에서 이제 7월, 8월 되면서 돌파를 해요. 이렇게 돌파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이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보면은 이제 상승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 이런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 파란 선이 이제 121선이거든요. 121선을 지지를 받더니 이렇게 다시 올라와요. 그러더니 다시 여기 이제 이전 이 저항 부분을 또 돌파를 강하게 합니다. 또 여기도 강하게 거래대금이 들어와요. 그러다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를 하고 다시 떨어질 때 여기 이제 21선을 지지를 받습니다. 20선을 지지를 받을 때 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또 다시 돌파가 나와요. 이렇게. 또 다시 떨어지다가 또 21선을 이렇게 지지를 받습니다. 또 이렇게 돌파를 나와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지지를 받는가 싶더니 이렇게 이탈을 합니다. 그러다가 쭉 떨어지더니 다시 또 121선을 지지를 받고 이제 최근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여기 한번 또 121선을 지지받고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듯 121선, 21선을 유한양행은 계속 딛고 돌파하거나 뭐 저항을 맞고 떨어지거나 했을 때 또 다시 지지를 받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유한양행 차트를 보면은 이 이평선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또 떨어질 때 121선을 지지받을 수 있겠구나. 앞으로 또 떨어질 때, 21선 또 지지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죠. 하나엔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엔진도 비슷합니다. 이때가 이제 2024년 4월경이었는데, 요렇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주식이. 그러다가 2024년 6월경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요. 이렇게 거래량을 증발을 하면서. 돌파를 하다가 또 어느 순간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돌파된 저항은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돌파된 저항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지지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또 떨어져요. 여기 일정 부분 또 지지를 하다가 이탈을 하고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박스권 하단이 이 부분을 또 지지를 받고 그럼 거기에 121선이 수렴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죠. 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떨어져요. 그러다 결국은 또 여기 121선을 지지받고 또 올라가요. 그러더니 이 전고점 부분에서 이 전고점 부분에서 또 저항을 작용합니다.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떨어져요. 다시 또 121선을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다 또 상승이 나오고 다시 또 떨어졌다가 또 121선을 지지를 받아요. 그러다 또 상승이 나오고 이제는 쭉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또 이제 이런 21선을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 유출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얘가 떨어졌을 때 여기 61선이나 121선에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60일선에서 한번 지지받을 때 한번 사보고 또 120일선에서 지지받을 때 한번 사보고 이렇게 분할로 적분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평선 매매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나 전고점, 전저점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이용한 매매를 한번 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더존 비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매매를 했었죠. 더존 비존이라는 종목을 보면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하던 이 박스권을 이날이 언제죠? 2월 6일 날 돌파를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돌파를 했죠. 제가 그때 아마 매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월 6일 날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했던 주가가 이런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이렇게 횡보를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을 하죠. 돌파가 나와요. 저는 이렇게 떨어질 때 이 부분이 저항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 부분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돌파된 저항선은 뭐다?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가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매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을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다시 또 이런 부분을 또 고점을 형성을 하고 돌파를 못하고 또 저항대로 만들어요. 근데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또 돌파를 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럼 돌파된 저항선은 또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또 이 부분을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요.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2월 6일 날 매매를 하고 수익 챙겨 나왔는데 이게 그 뒷날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또 저항이 작용을 했는데 다음날 시가에 이렇게 또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돌파를 했잖아요. 그럼 강하게 돌파한 저항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또 지지를 작용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 좀 지지를 받다가 이탈을 해요. 이렇게. 뭐 어떻게 됩니까? 또 밑에 여기 또 강하게 저항을 받던 구간이 돌파하면서 지지를 작용했는데 다 돌파라고 떨어지니까 또 이 부분 또 이렇게 지지 작용을 합니다. 지지 작용하다가 또 이탈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또 떨어졌다가 또 이 부분 강하게 그 저항했던 부분 돌파했잖아요. 또 그 부분이 또 지지를 작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더니 얘가 이렇게 조금 횡보를 하다가 떨어지니까 또 그 부분을 지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듯 돌파된 저항은 지지로 작용한다. 이탈된 지지선은 다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다. 또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요 비슷한 예로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또 있는데 제가 이 종목도 거래를 했었죠.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좀 거래를 했었는데 이 종목도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대략 한 2월 4일 정도부터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오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에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합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죽이면서. 저는 여기 이 부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좀 들어왔잖아요. 돌파를 할 때
조정을 줄 때 잡았습니다. 여기 이 저항선은 돌파가 나오니까 또 지지할 수 있잖아요. 지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 잡았죠. 했더니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옵니다. 여기서 볼게요. 어제 아침에 그 다음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 상승이 나왔는데 얘가 여기 돌파를 하다가 여기 이제 어제의 고점 자리를 여기를 돌파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강력하게 돌파된 저항 라인은 다시 지지선으로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니까 떨어질 때 다시 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샀잖아요.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한 자리 매수를 했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이런 상승하던 주가가 또 여기서 고점을 향하고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지지를 계속 받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받아요. 이렇게. 그러더니 상승이 나와요. 그러다가 여기 일정 부분 또 고점에 저항으로 부딪힙니다. 이렇게. 여기 또 강하게 돌파를 하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또 어떻습니까? 또 이 부분이 또 지지를 작용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돌파된 저항선은 지지로 바뀌게 된다. 여기서 또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매수를 했죠.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또 일정 부분 이렇게 상승하는 주가가 고점으로 형성하고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이렇게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저항 부분을 돌파를 했어요.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살짝 지지를 받잖아요. 한번 이렇게 지지를 받았다가 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을 했잖아요. 그럼 떨어집니다. 다시 이 부분 또 지지를 받아요. 이렇게 또 샀잖아요. 제가 이 지지 부분에서. 그러다가 다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왜 이 부분에 팔았을까요? 여기 돌파된 저항은 지지 라인이 된다. 이탈된 지지선은 다시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 부분 다시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까봐 분할로 이 부분에서 수익 실현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더 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마침내 이런 또 저항 부분은 돌파를 못하니까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2월 4일부터 꾸준히 한 3일간 제가 보면은 돌파된 저항은 지지로 작용을 했고 다시 또 여기 돌파된 저항은 또 지지로 작용을 하고 또 여기 돌파된 저항은 또 지지로 작용을 하고 여기도 돌파된 저항은 또 지지로 작용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탈된 지지선은 다시 저항을 작용을 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돌파된 저항선은 지지라인으로 바뀌고 이탈된 지지선은 다시 저항으로 작용한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또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는 아까 또 예로 들었던 시가, 종가를 어떻게 또 지지와 저항선으로 활용을 했는지 어떻게 매매에 적용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거래했던 온코 크로스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상한가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한번 볼게요. 온코 크로스 보시면은 제가 일봉상 거래했던 내역들인데
여기가 상장 당일의 종가, 그리고 여기가 상장 당일 시가입니다. 이제 요렇게가 큰 매물대라고 볼 수도 있겠고, 지지선과 저항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 상장 당일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로 계속 여기에 이탈된 지지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이 부분이 저항을 작용을 해요. 결국에는 넘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런 저점을 찍으면서 이제 형성을 했죠. 다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 부근에서 여기 이제 상장 당일 종가 부근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저항을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엔 다시 또 하락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전 저점에서 또 지지가 받아요. 이렇게. 다시 또 그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옵니다. 다시 또 이 부분 저항을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 이틀 저항을 받더니 3일째 되는 날 돌파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파된 저항선은 또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지지가 받을 만큼 주가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쭉쭉 상승이 나오더니 마침내 상장 당일 시가를 넘어섭니다. 이날 넘어서요. 상한가로 넘어섰죠. 그리고 다음날 하락을 해서 주가가 횡보를 하더니 결국에는 상장 당일 시초가를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아직 이제 넘어서지 못한 상태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질지 넘어설지는 또 내일 주가를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분봉으로 들어가서 또 자리가 나오면은 매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꾸준히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저께 이제 그 전전날 상한가 들어갈 때 이렇게 이제 다 털고 나왔다가 다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상승이 나올 때 돌파가 나올 때 눌림목 줬을 때 이제 매수해가지고 상한가를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물량이 조금 이제 수익 실현하고 아직 갖고 있는 물량이 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SOS랩이라고 이 종목도 제가 좀 거래를 했었죠. SOS랩.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뭐 이런 부분 돌파할 때 좀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좀 하고 뭐 지난 거래는 못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상장 당일 종가가 이 부분이에요. 상장 당일 시가가 이 부분이죠. 역시 이렇게가 이제 지지선,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이제 온코크로스랑 비교를 하면 비슷하긴 한데 차트 모양이 비슷하긴 하지만 이 종목은 당일 이후에 이렇게 쭉 하락을 했다가 이런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여기 돌파 이 저항선까지는 못 오고 계속 이제 꾸준히 뭐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다 마침내 이제 이때 2024년 6월에 상장했으니까는 12월 1월 달이네요. 거의 이제 6개월, 7개월 만에 거의 이제 그 저항선 부근에 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저항선 부근을 터치를 하더니 이렇게 터치를 하다 돌파를 시도하더니 마침내 지난 거래일에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온코크로스를 보면서 이제 예측을 해봐야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을 했고 물론 이제 고점을 찍을 때 이렇게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반 이상이 들어오긴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거래량을 더 동반을 하면서 이게 주가가 더 갈 수도 있고
또 떨어지면서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포지션을 정하고 유출을 해서 매매할 수 있으면 해봐야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꾸준히 저항 라인을 돌파를 시도하다가 매번 부딪히고 내려오고 부딪히고 내려오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금이 좀 갔겠죠. 이분이 균열이 좀 생겼겠죠. 그래서 지난 거래일에 마침내 거래량을 좀 동반하더니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저는 이제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돌파된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또 이 부분이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 상장 시초가 종일, 상장 시초 당일날 종가 부근이 14,420원인데, 그럼 14,420원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14,420원은 한번 매수해볼 만한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호가 부분에서 이제 아까 가격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운드 피겨를 말씀을 드릴 때 그건 호가창을 봐야 되거든요. 호가창을 봤을 때 이제 이거는 사실 지금 또 설명드리 좀 그렇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실거래 매매를 하는 영상을 보여드려야 이거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평선을 활용한 매매 그리고 정고점, 전저점이라든지 어떤 의미가 있는 가격대를 돌파하거나 이탈하거나 이런 거를 이용한 매매 그리고 그 캔들을 이용한 시가와 종가를 이용한 매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0%는 아닙니다. 그 시장 참여자들의 암묵적인 약속 같은 거예요. 이 부분 오니까 항상 올라가네? 이 부분 오니까 또 떨어지네? 이런 암묵적인 약속들이 생긴 거죠. 이전에 그런 차트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경험상 그럴 확률이 높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돌파봉이 나오거나 이탈한 지지선의 그 캔들이 완성이 됐을 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더라, 적게 들어왔더라. 요게 조금 더 한 가지 이제 추가가 되면 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매번 제가 이제 매매 리뷰할 때 말씀을 드리기만 했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는 매매의 거의 기초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서야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차트에 모든 분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많은 유튜버 분들, 훨씬 더 잘 하시는 분들도 거의 이 부분을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제가 영상을 올릴 때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 텐데 저는 이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JJ 리더님이라는 분의 이제 영상을 참고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듣고 그분이 이제 리뷰를 하시는 차트도 많이 돌려보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할 거리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시고 지금도 올라와 있어요. 그분이 지금은 좀 몸이 편찮으신 건지 아직 이제 꽤 오랫동안 활동을 안 하고 계신데 저는 지금도 가끔 그분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지와 저항은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상당 부분 그 JJ 리더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이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그 JJ 리더님 영상을 제가 링크해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이고 훨씬 더 고수시기 때문에 아마 그분의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더 매매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는 또 이렇게 공부할 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데 수익을 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이상 상위 1%가 되고 싶은 1%개미 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